안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말들 중에는 의미와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바로잡아야 할 교회 용어를 살펴봅니다.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와 성도들이 창사 22년 만에 처음으로 시도한 굿TV 미디어 선교 기금 마련에 나눔의 손길을 전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독도의 날을 맞아 굿TV 기도 원정대가 울릉도로 출발합니다. 300여 명의 원정대는 울릉도 복음화와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10월 9일은 우리말의 의미와 소중함을 되새겨볼 수 있는 한글날입니다. 말은 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과 질서를 바로잡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말들은 어떨까요? 바로잡아야 할 교회 용어 진은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교회 용어 중에는 기독교인이어도 의미를 잘못 알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명복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로 사용하는 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올바른 교회 용어책을 펴낸 이상윤 교수는 남자 성도를 형제, 여자 성도를 자매라고 부르는 것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형제와 자매 모두 형과 아우를 함께 가리키는 집합명사로 한 사람을 두고 형제 또는 자매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 드린다는 표현은 예배하다라고 고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이 없으며 예배는 일정한 모양을 갖추어서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기에 예배하다가 적절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 교수는 일본에서 유래한 성가대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존귀를 한 곡에 담은 찬양의 의미를 써 찬양대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첫째는 이 용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되겠죠. 그 습관을 고쳐나가려고 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주보 같은데 한마디로 말해서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하나씩 이렇게 고쳐나가는 노력을 해야 바로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교회 용어를 올바르게 알고 쓰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 건강성과도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또 오랫동안 사용한 교회 용어일지라도 교단과 교회 차원에서 의미와 문법에 맞게 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굿TV 뉴스 진은입니다. 굿TV가 창사 22년 만에 최초로 시도한 미디어 선교 기금 마련 특별 후원 방송에 많은 격려와 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원에 참여는 하고 싶지만 방문이 어려운 곳엔 굿TV가 직접 찾아가기도 했는데요. 경기 파주시에 있는 한소망교회 성도들이 굿TV 미디어 선교에 나눔의 손길을 전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시 한소망교회, 이른 저녁 시간인데도 류영모 목사를 비롯해 성도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교회 어르신을 비롯해 자녀들의 손을 잡은 부모와 퇴근을 서두른 듯한 직장인, 교복을 입은 학생까지 모두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굿TV가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는데 힘을 보태주려는 마음에서입니다. 기독교 복음방송 굿TV가 창사 22년 기념으로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라는 미디어 선교 후원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위임 목사님이신 류영모 목사님께서 진행을 담당하고 계신데 저희 온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고자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우리 한소망교회 위임 목사님이신 류영모 목사님께 명설교 말씀이 굿TV 방송을 통하여 온누리에 퍼질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참 기대가 됩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굿TV 방송 화이팅! 교회 살림을 책임지는 권사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응원도 이어졌습니다. 세상에는 아프고 힘든 소식을 전하는 방송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굿TV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방송이라 저희들 너무 행복합니다. 굿TV 화이팅입니다. 굿TV 22주년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소식 많이 전해주세요. 굿TV 화이팅! 류 목사는 굿TV 특별 후원 방송 MC로 참여하면서 직접 후원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주님의 몸을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랑하잖아요. 굿TV 기독교 복음 방송도
큰 교회입니다. 교회와 교회가 모이는 교회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굿TV도 우리 교회인 줄 알고 창사 22주년 22살 된 기독교 복음방송을 축복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굿TV 사랑합니다. 화이팅! 힘내세요. 굿TV는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미디어 선교를 위해 10월 한 달을 천사 후원의 달로 정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ARS나 직접 방문을 통해 후원할 수 있습니다.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굿TV가 기도 원정대를 모집합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떠나는 기도 원정대는 현지에서 울릉도 복음화 성회와 독도 지킴 구국기도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드림관광은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 속에서 독도의 날을 맞아 국민 관심을 유도하고 울릉도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사 첫날엔 육로 관광 후 울릉도에서 가장 오래된 울릉 제1교회를 방문해 집회를 엽니다. 서울 동막교회 곽재웅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이튿날엔 독도를 찾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기도 원정대인 울릉군 기독교협의회와 경북문화관광공사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한국드림관광 이정환 회장은 이번 기도 원정 프로그램은 시기적으로 외교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국민들이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아낄 수 있는 마음을 되새겨줄 것이라며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뮤지컬 더북 성경이 된 사람들이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더북은 루터의 종교개혁 100여 년 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롤라드의 숨겨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롤라드는 영어로 된 성경을 퍼뜨리고 영어로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로 대부분 소도시나 시골 작은 마을의 장인 하급 성직자와 같이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한편 뮤지컬 더북은 2014년 문화행동 아트리에서 초연된 작품인데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했던 2017년에는 약 1년간 장기 공연되며 평균 객석 점유율 83%를 기록하는 등 전국 7만 명 이상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관객들을 찾아온 기독교 창작 뮤지컬 더북 성경이 된 사람들은 12월 21일까지 압구정 광야 아트센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보리생명미술관이 이달 18일까지 교내 창조관 13층 기획전시관에서 2019 현대미술작가 초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보리생명미술관의 세 번째 초대 전시로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화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15명의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전시 작품은 독창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한 현대회화인데요. 독특한 표현 기법과 개성 있는 색감을 지닌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리생명미술관 문현미 관장은 이번 초대전이 현대미술의 다채로운 경향과 흐름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예술적 안목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예술을 통한 감동으로 이 가을이 넉넉하게 채워지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사랑광주리가 북한 환자들을 위해 5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치료제, 항생제 등 20여 종의 의약품 3톤이 북한 환자들에게 전달된 건데요. 의약품 후원에는 광동제약, 경동제약, 그린제약, 명문제약 등 10개의 제약사가 함께했습니다. 사랑광주리는 북한 환자들에게 의약품이 잘 전달돼 환자들의 몸과 영이 모두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대북 인도적 사업과 국내외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최로희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일부터 검사장 전용 차량을 폐지하고 외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직접 수사부서 축소, 심야 조사와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출석 조사 최소화, 조사 시간 제한,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등은 신속 추진 과제로 정하고 이달 내로 실시합니다. 또한 특수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 수사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내 추진 과제로는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한국과 러시아 공군이 비행정보 교환용 직통전화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주변국 항공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 방지를 위한 군사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양국 공군 간 한라인 설치는 2004년부터 협의가 시작돼 양해각서 문안 협의는 지난해 11월 16일 완료됐습니다. 합참은 양해각서 체결 시기 및 형식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할 것이라며 오는 22일 한러 합동군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월부터 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통해 올해 1월에서 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2조 3천억 원 적자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지방재정분권 효과로 총수입이 줄고 추경예산 조기 집행으로 지출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가채무는 8월 말 기준 697조 9천억 원으로 지난달보다 5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앞으로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 성폭력을 저지르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퇴학까지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교원지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처분 수준은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따져 결정됩니다. 전학과 퇴학 처분은 동일한 학생에 대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2회 이상 열린 경우에만 할 수 있지만 형법상 상해, 폭행죄 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회 발생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굿TV 뉴스 최로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효성중앙교회 서신천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효성중앙교회가 3일 20일에 효성천사 마을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부평 제1교회와 함께 마련된 이번 행사에선 마을 노래자랑, 윷놀이, 바자회 등 가족 단위의 축제가 진행됐습니다. 지역 학생들에게 천사 장학금을 수여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축제 일부 수익금은 30여 다문화 가정의 김장 나누기 후원 행사에 사용됩니다. 온누리교회가 2019 통일 아카데미를 12월 5일까지 진행합니다. 참석자들은 각 분야별 통일 준비 방안, 통일과 외교 관계, 기독단체의 역할 등에 대해 배우게 되며 강사로는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양창석 전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나섭니다. 글로벌 워십 미니스트리가 19일 인천 숭일교회에서 글로벌 예배 심포지엄을 엽니다. 주 강사로는 예배 전문 훈련 사역 기관인 트레이닝 리소스 탐 크라우터 대표가 나서며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와 건강한 예배 공동체에 대해 강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